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부도 하면 다 아시죠? 10개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뭐 구도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뭐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뭐 그게 구도의 길이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선종의 뭐라 그래, 깨달음에 이르는 그 어떤 여정을 정말 그 여정을 갖다가 그냥 아주 적확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처음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고, 쉽게 말해서 확철대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 단계 입전수수 하는 그 단계까지 시부도는, 지금 제 이야기 이게 중요합니다. 시부도는 지금까지 점수론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또 점수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갖다가 다 요달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그 시부도의 점수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부도의 기존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어떤 의심도 제시하지 않았죠. 여전히 지금 그게 고려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고려시대 12세기 정도에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1100년도 이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보조 진울국사가 그때 뭐 무신정권 이후에 일하니까 1100년대 중후반 때부터 해가지고 12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뭐 정예결사를 주도하면서 고려시대 불교였던 거 주축으로 그렇게 활약을 하시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어떤 그 선에 대한 이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관점, 여기에 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시부도의 해석도. 지금까지 제가 시부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랬는데, 뭐 문득 한번 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시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부도 한번 볼까 이랬는데, 보는 순간에 놀랍게도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시부도의 해석이. 왜냐? 점수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논리적으로 아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반야심경의 아제아제 바라제 뭐 그쪽에서 갖고 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갑자기 논리적 갑툭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어떤 그 공허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뭐 그냥 그걸 갖다가 뭐 당연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근 1000년 가까이를 시부도의 해석이 이렇게 지금 견지되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해석은 도노돈수 입장입니다. 시부도는 완벽하게 도노돈수 입장에서 그 확철대오의 경지, 그리고 입전수술까지 딱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고려시대 때, 그때 어쨌든 점수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중심으로 있던 그 고려불교에 이게 들어오면서 점수론적으로 다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뭐 중국에는 시부도가 아니고 신마도라고, 말을 찾아 나서는 게 있고, 또 인도에는 코끼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을 갖다가 미친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소라 하면은 이 소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서 뭔가 우리의 마음자리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죠? 그런 어떤 동물로 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시부도는 그 소를 마음으로 비유해 가지고 그래, 우리의 본래 마음을 갖다가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부도를 당연히 받아들였죠, 점수론적 관점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 자리에 미친 말이나 완전히 그 화가 난 코끼리를 갖다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부도에서 소에 대한 개념 규정이 점수론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뭐 좀 엉성한데 억지로 그 흐름 논리를 맞춰가는, 그러다 보니까 4단계 덕후에서 그걸 갖다가 벌써 견성이라 하고, 그 점수론에서 그쪽을 이제 초견성, 견성이라 해놓고 그 다음을 갖다가 뭐 모군이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도노후, 뭐 도노도 아니죠. 어쨌든 한 소식 하고 난 뒤에 그 오후 보림을 갖다가 다 설명한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한번 시부도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천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천년의 시각과 천년의 어떤 그 논리를 갖다가 지금 뒤엎는 그런 제 주장입니다. 제가 그냥 뭐 읽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시부도의 비밀과 진실 이래 돼 있는데요. 이쪽으로 조금 땡기겠습니다. 땡겨가지고 경상도말로 땡기겠습니다. 자, 도노돈수. 시부도의 소는 진여심이 아니라 생멸심인 분별망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겠지만, 시부도에서 처음 딱 그린 소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어떤 본성, 본마음, 청정한 마음을 갖다가 찾아간다 해가지고 소를 갖다가 우리 진여심이라고 생각들 다 하죠, 지금. 그죠? 우리의 어떤 본마음을 찾아가는 그 어떤 10단계의 과정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다 이랬는데, 그게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점수론적 관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 소는, 시부도에서 소는 처음에 동자가 딱 이 소가 있다, 소를 찾아야지 하면서부터, 다음에 소 발자국을 보고, 그 다음에 소를 갖다가 멀리서 보고, 그리고 네 번째 가서 소에다가 고삐를 딱 끼는 덕후까지, 그때 등장하는 소는 우리의 진여심이 아닙니다. 진여심이 아니고 분별망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생멸심입니다. 생멸심.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1심에서 진여심, 진여문, 생멸문으로 나뉜다면, 지금 일반적으로 그 진여심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부도가 나중에 가면 논리가 꼬여버립니다. 이때 소는 진여심이 아니라 생멸심. 달리 이야기하면은,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뭐다? 분별망상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본마음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다? 처음 등장하는 소는 분별망상이다. 분별망상. 우리의 진여심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명료하게 스토리가 10개의 단계가 논리적으로 또 스토리 구성상 아주 유연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논리로 가면 중간에 그냥 풀쩍 뛴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논리로 그냥 이렇게 허지부지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좀 흥미롭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도노점수론의 병폐 중에 하나가 시부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지금부터 전개하는 시부도에 대한 해석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부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우둔한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시부도는 도노점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선의 정통인 도노돈수의 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부도를 우리 시무도라 하기도 하는데요. 시무도라는 이 용어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자가 이게 뭐 깊이 찾아 들어간다 그러고, 또 이때 소를 갖다가 우리 진여심이라 하니까 뭔가 시무도 하니까 더더욱 점수론의 어떤 어떤 관점 해석적으로 기울어지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부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시부도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큰 오류는 소를 흔히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부도에서 소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분별망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소는 분별망상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는 분별망상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즉 소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여자성이 아니라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인 것이다. 처음에 등장하는 게. 100번 양보하여 소를 동자가 찾고자 하는 진여심의 마음이라고 일단 기존의 해석을 전제로 하면, 처음 동자가 찾은 것은
분별망상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거 되죠? 자, 보조진으로 대표되는 고려시대의 주류였던 점수론에서 소를 마음이라고 정의하는 바람에 점수론의 초견성 이후 보임이라고 하는 선종의 골수와 육조대사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상한 논리와 주장이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 그리고 원래 동자가 찾고자 하는 마음은 6단계인 기우기과에서 말하는 집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 15도에서 우리의 본마음을 갖다가 딱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소가 아니라 뭐다? 집이다. 집. 6단계의 기우기가, 즉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했을 때 그 집이 우리의 본마음이다. 본마음. 자, 그리고 이러한 오류 때문에 바로 점수론이 제7단계인 망우존인의 단계를 전혀 설명 못하거든요. 즉 집에 돌아와서 딱 있는데 소는 사라졌는데 사람은 딱 그대로 있어. 이거를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소가 왜 사라졌냐면은 이 소는 쉽게 말해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저 피안으로 건너가기 위한 나룻배였다는 나룻배. 그래서 이미 이제 건너왔기 때문에 이 배는 버린다. 그래서 소를 버린다. 소를 버렸습니까 지금? 소가 사라졌지 소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소를 버려? 소가 갑자기 나룻배가 돼가지고 버려. 저절로 사라진 소를 갖다가 뭘 버리긴 뭘 버려. 이거는 무의와 유의가 바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가 갑자기 왜 나룻배가 돼? 말이 안 되죠. 요건 나중에 보다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 때문에 7단계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수 입장에서는 7단계는 너무나 명확하게 명료하게 그 단계 경계를 갖다가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고요. 자, 그러나 조사선의 정통이자 임재문중의 가풍을 그대로 계승하는 돈수의 견지에서는 시부도는 이 단계에서 너무도 명백하게 이해되고 또 논설된다. 제가 이렇게 막 소리 내 가지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부도의 줄거리와 그 의미를 명징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시부도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바로 소는 마음이 아니라 분별망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분별망상. 즉 분별망상에 오염된 우리의 본마음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보통의 어떤 사람들이 속죄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별망상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지? 이 분별망상이 나 자신인 줄 알잖아요. 분별망상은 온 색수상 행식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분별망상에 오염되어 있는 이 온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분별망상이 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야. 분별망상 그 자체가 난 줄 알고 다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동자가 시부도에서 소를 찾으러 나서기 전 단계라. 전 단계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부도에서 딱 1단계 일어나는데 그 전 단계, 동자가 소를 찾으러 나서기 전에의 그 단계는 뭐냐면은 이 오염된 분별망상, 오늘 갖다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즉 분별망상과 함께 이렇게 그냥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단계가 소를 찾으러 나가기 전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부도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바로 소는 마음이 아니라 분별망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처음에 딱 발견한 소가 색깔이 뭐다? 까만 소잖아요. 까만 소. 지금은 그 시부도의 의미를 갖다가 점수론의 어떤 그 해석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들은 소가 전부 다 까만 소로 일관됩니다. 까만 소로. 그런데 정확한 그림은 중간에 처음에 까만 소가 점점점 오면서 하얀 소로 이렇게 변해가죠. 그게 까만 소로 상징하는, 비유되는 분별망상의 때를 갖다가 점점점점 벗겨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까만 소가 하얀 소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어쨌든 배경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기존의 시부도 해석에서는 소가 바로 마음을 가리킨다고, 즉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여심을 가리킨다고 했지만
그 실질은 생멸심인 분별망상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시부도의 10단계 차례대로 이해해보기로 하자. 자, 올바른 수정된 해석을 먼저 제시하고 기존의 해석 오류를 이어서 소개한다 이랬는데요. 기존의 그 해석의 오류는, 그러니까 기존의 시부도에 대한 점수론적 해석은 그냥 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안 옮기고요. 그냥 뭐 텍스트로 이렇게 아마 덧붙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시부는 소를 찾는 동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 시부도의 첫 번째는 소를 찾는 동자가 망과 고삐를 들고 산속을 헤매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래 돼 있죠. 이 전 단계가 뭐라 했습니까? 분별망상에 오염된 이 마음, 그리고 온덩이, 이게 곧 난 줄 알고, 즉 분별망상과 껴안고 그냥 살아가는 단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와 이 분별망상이 전혀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런 어떤 분별망상이 있는 줄도 모르죠. 왜? 걸마가 내 자신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소를 찾는 동자가 망과 고삐를 들고 산속을 헤매는 모습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경계에서는 처음으로 마음 공부, 즉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를 가리킨다면, 즉 이전까지는 분별망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분별망상이 곧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아온 동자가 처음으로 자신과 분별망상을 분리하려는 인식의 단계고, 이 분별망상을 붙잡아 씻어내겠다는 초발심을 한 단계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처음으로 자신과 분별망상을 분리하려는 인식의 단계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냥 온덩이에 하고 이게 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불법을 딱 만난, 불법을 처음으로.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온 개공이, 그리고 너의 어떤 본 모습, 본래 면목, 그 진여 자성은 몸뚱이가 아니고 뭐다? 따로 있단 말이야. 몸뚱이가 너가 아니다라는 그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가르침을 딱 접했다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이 분별망상 온덩이가 내가 아니면 그 녀석이 어디 있지? 그 녀석 어디 있어? 하고 지금 찾아 나섰다라는, 이게 이 단계가 지금 시부도의 제 1단계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분별망상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불법하고는 완전히 까막눈이 되어 가지고 그냥 막 살아온 그런 어떤 삶이 그 전 단계라네. 그러다가 딱 불법을 만났어. 이 온덩이가 내가 아니네. 마음이 오염돼 있다고? 분별망상이라는 녀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럼 그 분별망상이라는 녀석이 뭐지? 하고 이제 첫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부 1단계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부도의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견적 이래 나오죠. 즉 발자국을 보았다. 즉 소발자국을 발견한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이 단계는 뭐냐면은, 이 경계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기멸하는, 올라왔다 사라지고 올라왔다고 사라지고 하는 분별망상의 움직임을 포착한 단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분별망상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직 정체는 몰라.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는 단계지. 그러다가 뭐 하다가 화가 빡 올랐는데, 맞아, 이게 분별망상, 이런 걸 분별망상이라 그러지. 뭐 남을 갖다 시기 질투하다가 맞아, 이게 분별망상이라 그러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그걸 갖다 느끼고 가는 단계라네. 그러니까 소의 발자국이 이걸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분별망상과 자신을 제대로 분리하지를 못했어. 발자국만 봤지 그 실체를 갖다가 못 봤다라는 이야기는 내면에서 기멸하고 있는 그 녀석만 이제 이렇게 느낀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다? 분별망상과 함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단계단 말이야. 그렇지만 분별망상이란 놈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인지하고 있는 단계다 이 말이야. 명확히 분별망상이 이런 거다라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어떤 경지는 아니지만, 뭐 하다가 갑자기 탁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어. 아니야, 이 분별망상이지 이게, 이 정도 이제 되는 그런 단계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15도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견우죠. 그러니까 소를 봤다. 이래 되죠. 점수론에서는 이 견우나 덕우 이 단계에서 견성했다라고 하죠. 그죠? 제가 쭉 설명하면은 도노 돈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자가 견우는 동자가 멀리서 소를 발견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멀리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경계는 자신과 분별망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지. 이제 이 분별망상이라는 게 그동안 내 자신인 줄 알고 온덩이가 내 자신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앞에 단계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맞아, 이 내 몸뚱이가 온덩이가 내 자신이 아니네 라는 어떤 이제 확신을 가졌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심을 확고히 한다는 이야기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믿는 단계라 이 말이지. 자, 이 경계는 자신과 분별망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분리할 줄 안다. 이 분별망상과 분리되는 단계를 말한다. 즉 모든 고의 원인은 바로 분별망상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는 단계다 말이야. 이는 특히 멀리서라는 표현에서 분별망상을 보다 뚜렷하게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제 주객으로 나뉘었다라는 얘기. 그동안 분별망상 온덩이가 낸 줄 알았는데 부처님 말씀을 굳게 가르침을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대한 확신이 생겼지. 맞아, 몸뚱이는 내가 아니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분리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공부 단계에서 완벽하게 분리는 못 시키지만, 승조 스님 그 법보집에서 몸을 나누는 방법을 알면, 몸 나누는 도리를 알면 1700공안을 갖다가 일시에 깨뚫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 쉽게 무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니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제 어쨌든 멀리서 본다라는 이야기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객으로 나뉘어졌다라는 이야기고, 분별망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얻는 단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까만 소로 묘사된 것은 딱 보니까 소 전체가 멀리서 딱 보이는데 소가 전체가 까매. 그것은 뭐다? 이 소가 우리의 분별망상에 오염된 마음이다. 아니면 그냥 분별망상 그 자체다. 왜? 그 분별망상에 가려져 있는 이 마음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힘도 발휘를 못하니까 이름만 마음뿐이지, 그 실질은 뭐다? 분별망상 덩어리다. 덩어리. 그러니까 전체 소가 까맣게 지금 묘사되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덕우입니다. 덕우는 이제 동자가 소를 붙잡았는데 막 이제 꼬비를 딱 낀 거지. 소를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주재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얻는 단계다 이 말이야. 이걸 이제 점수로에서는 확실히 뭐다? 견성했다. 소의 꼬비를 딱 낀 게 견성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소를 갖다가 오염된 분별망상을 이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수행과 나의 노력으로 이놈을 갖다가 어쨌든 끌고 다닐 수 있는 경지는 된다, 단계는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수행을 통해서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갖다가 정화해가는 그 어떤 단계를 말한다 이 말이야. 자, 봅시다. 이 경계는 비로소 분별망상을 완연하게 포착하여 이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단계다 말이야. 참선을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경전 공부를 한다든지 아주 다양한 수행 방법으로 이 분별망상을 조금씩 녹여가기 시작하는 단계다. 녹여가기 시작. 실제에서는 분별망상을 조금씩 씻어내는 이 단계를 점수론에서는 견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발심 변정각이라는 측면에서는 보면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 처음 일어나는 딱 초발심이 바로 그 마음자리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긍정할 수 있지만, 선의 골수와 요체에서 보면은 1억 8천만 리가 아니고 아성지급 떨어져 있는 아성지급. 이 단계를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노 돈수의 조사선의 정통 조사선의 관점에서 도노 돈수의 그 어떤 종지에서 보면 이 단계를 점수론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1억 8천만 리가 아니라 아성지급 떨어져 있는 이야기다. 여기는 부지런히 그냥 가서 법문 듣고 절하고 아비라기도 하고 삼천배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씻어내는 단계라.
그러면 이게 점수론에서 견성이라 그러면은 제가 뭐 특정 어떤 암자 사찰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지금도 꾸준히 그대로 이래 실행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백년 문도들, 백년암, 거배사, 길상사, 어쨌든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는 삼천배를 하고 삼천배하고 아비라기도 하고 때로는 만배도 하고 하고 있는 그 모든 불자들이 전부 견성했다니. 견성. 이거는 뭐 성철 스님이 지금 저 사리탑에서 그냥 뛰쳐나올 말씀이란 이야기라니까는. 점수론에서 보면 뭐 점수론을 주창하는 절집의 스님들 수보다 이 백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가 실천에 옮기고 있는 이 우리 거사와 보살님들이 훨씬 더 많은 몇 배로 많은 수의 보살님과 거사들이 견성했다니까. 견성. 그러니까 어디 내 점수론 관점에서 어디 아무데나 가갖고 견성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견성인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뭐 점수론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 덕후 단계는 뭐다? 이제 꽃비를 끼워가지고 점점점 수행을 통해서 분별 망상을 갖다가 내려놓으면서 본 마음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그러니까 보통의 수행의 과정이다 한 말이야. 이걸 견성이라 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 모구입니다. 모구. 여기를 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견성 후에 보림한다. 모구. 이 모구는 어떤 거냐면, 자, 일단 5번째 단계 거친 소를 자연스럽게 놓아두더라도 저절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끔 길들이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게 이제 습을 갖다가 씻어내고 하면서 견성 후 오후 보림이다 이라는데, 자, 이 경계는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분별 망상을 점진적으로 녹여가는 수행의 단계단 말이야. 견성 후 보림이 아니라니까. 습을 갖다가 어쨌든 씻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점수에서는 이걸 견성 후 보림이라고 했지만 돈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행의 질과 깊이를 더 가져간다라는 단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이 경계는 분별 망상을 이제 점진적으로 녹여가는 수행의 단계다. 이게 보면 이제 까만 소가 까만색, 흰색 반반으로 딱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그 분별 망상에 오염되어 있던 그 마음의 때가 점점점 벗겨져 가면서 흰소로 변해가는 이 모습은 육식과 칠식 등의 분별식이 조금씩 정화되면서 사라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게 무슨 견성이냐 이거. 왜? 때가 아직 시커멓게 남아있는데 그림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분별 망상인 소를 이제 주제하고 다스리는 경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좀 화가 팍 올라와. 그러면 이놈 화가 올라왔네. 야, 뭐 적당히 하자.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완벽하게 딱 제어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이게 점수에서 말하는 견성도인의 삶이다 이 이야기. 점수론의 관점에서 보면. 하지만 돈수의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일반적인 불법 도리에서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소위 말한 불자들은 부지기수라고. 절집에 견성한 스님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모구란 그렇게 점점 육식과 팔식을 갖다가 녹여가는 과정이다. 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가 기우귀가입니다. 즉 소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죠? 동자가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비유된다. 묘사된다 이래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가 저절로 알아서 이제 집으로 태우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집이 어디다? 그 집이 나의 동자의 집이자 소의 집이라. 그러면 그 기우기가에서 동자를 태우고 소가 집으로 돌아온다 했을 때 그 집이 뭐냐면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라. 그러니까
점수론에서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소가 우리의 본마음이 아니고, 본마음은 이 6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집이라, 집. 그리고 이 집은 동자의 집이자 소의 집이라. 왜? 동자하고 같이, 동자가 소를 갖다가 함께 살았잖아. 근데 그놈의 소가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이 돼가 있었지. 본래는 한 집안 식구야. 동자하고 소가. 그러니까, 동자의 마음이나 소의 마음이나, 뭐다? 그 본래 집은, 본래 마음은 이 집으로 비유된 이 자리라면, 이 자리. 그러니까 이제 분별망상 6, 7식이 이제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 세파에 이렇게 안 휘둘리니까 자연스럽게 소가 동자를 태워가지고 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본마음을 향해서 돌아온다, 이 말이야. 왜? 6, 7식의 때가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보면은, 자, 설명하겠습니다. 기우기관은 동자가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게 뭐 구멍 없는 피리 뭐 이렇게 돼 있던데요. 구멍 없는 피리는 이 단계가 아니고 저 뒤에 인후 구망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자가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랬는데요. 이 경계는 분별 망상 중에서 6식과 7식이 완전히 정화되어 가는 단계다 말이에요. 앞에 모구 단계에서는 절반이 희고 까맸죠. 그죠? 여기서 이제 소 전체가 하얗게 묘사되니까 일단 6, 7식의 그 분별 망상은 이제 완전히 정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 등에 타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소로 비유되는 분별 망상을 조복받은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소가 이제 소 자체가 분별 망상 깨끗이 시켜졌으니까 온전하게 지정신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이러니까 지가 알아서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만큼 또 조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제 마음대로 소를 갖다가 이렇게 주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가 완전히 흰소로 바뀐 것은 까만 수로 비유되던 거친 6식과 7식이 완전히 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줘. 이건 앞에 이야기했죠. 하지만 여전히 소가 남아있다는 것은 분별망상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소가 본래 우리의 그 청정자성, 진여 본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 그 마음의 뿌리, 쉽게 말해서 분별망상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이야. 정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그 뿌리는 남아있다, 뿌리가. 왜? 소가 완전히 안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분별망상과 함께 가출했던 내가 나의 본성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부도에서 비유한 소가 마음이 아니라 돌아오는 이 자리, 이 집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이다. 다음에 이제 7번째 단계, 망우존인은 집에 돌아와 보니 소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지금 망우존인의 단계를 기존의 점수론서 시각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갖다가 1000년 가까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참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망우존인은 집에 돌아와 보니 소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남아있어. 이 경계는 집이 마음이라 그랬죠. 집으로 비유되는 마음으로 되돌아와 보니 분별망상인 6식과 7식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게 누구다? 마지막에 앞단계에서 흰소로 묘사된 그게 6식과 7식의 그 마지막 남은 뿌리를 이야기했거든. 소의 어떤 그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소가 없어. 그건 뭐냐면은 6, 7식은 이제 완전히 소거됐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앉아있어, 내가. 이 내가 누구냐는, 이 내가 누구냐라는 거지. 이거를 점수론에서는 전혀 아예 뭐 접근도 못하고 있어, 지금 기존 해석은. 이 내가 누구냐면 집에 혼자 소는 사라지고 없는데 집에 내 혼자 딱 앉아있는 이 녀석이 누구냐? 아뢰야식. 내라는 이 잔상이 나라고 하는 이 에고의 가장 본원적인 뿌리, 나 자신으로 딱 표현한 이 아뢰야식이 그 텅 빈 곳에 딱 남아있는 거야. 6, 7식 다 사라지고 없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소는 어떻게 보면 경계가 될 수도 있어요. 경계. 그러니까 소 앞단계 6, 7식에서 뿌리를 이야기하는 이 소를 갖다가 지금 시부도에서는 그것까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그 소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색즉시공이라고 할 수 있네요. 색즉시공. 그러니까 법공을 갖다가 슬쩍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붙이자면 그 공부를 해봐갖고 이제 그 경계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이게 이 하얀 소가 사라진 것이 법공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어쨌든 그거는 그러다 치고 그 혼자 집에 딱 내 혼자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망우존인으로 돼 있거든. 소는 사라지고 없는데 사람이 딱 앉아있어. 그게 동자 자신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다라고 하는 나의 근원적인 뿌리인 아레아식을 말해요. 아레아식을. 그러니까 7단계는 아레아식만 딱 잔존하고 있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아레아식. 자, 보겠습니다. 이 경계는 집으로 비유되는 마음으로 되돌아와 보니 분별망상인 6식과 7식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레아식이 여전히 남아서 버티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여전히 아가 남아있다는 것을 자신의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는 아레아식의 잔존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계가 바로 성묘 경계로 점수문에서 말하는 견성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딱 내 집이네 하고 아레아식이 딱 잔존하고 있는 이 자리를 점수문에서는 그걸 견성의 궁극이라고 해요. 왜? 3단계, 4단계인 견우 덕후에서 견성을 하고 때를 쭉 씻어와가지고 6, 7식을 딱 소관 자리, 그 자리가 견성이다. 규봉종밀도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그런데 그 미세망상인 제8식 아레아식은 제거되지 않는단 말이야. 제거돼. 그것을 넘어서야지 그 다음 단계인 인후구망, 사람과 소가 모두 다 함께 사라지는 청정법신의 그 자리로 가는데 점수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이 아레아식을 제거하고 넘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돈수에서 이야기하는 청정법신의 요달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래야 알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다? 오직 모를 뿐 하고 그냥 뭐 정진해라도 알고 공부해라도 알고 그냥 모를 뿐 하고 계속 아레아식을 갖다가 어쨌든 습을 닦아 지우고 나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오직 모를 뿐. 그래서 점수론에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국사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단지불의 시적 견성?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게 곧 견성이다. 이게 바로 이 논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왜? 7단계 망우존인이라고 하는 이게 다 소도 사라지고 없는데 자기 혼자 딱 지키고 있는, 즉 아레아식이 딱 버티고 있는 이 단계가 견성이다. 견성의 궁극이다. 점수론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알래 알 수도 없고 나갈래도 나갈 수 없다라. 돈수는 여기가 귀신꿀이야. 귀신꿀. 죽어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귀신꿀을 제8마계라고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바로 성묘 경계로 점수문에서 말하는 견성의 완성이기 때문에 점수론자들은 이 경계에서 도인이 되고 조사가 된다 말이야. 점수문에서 도인이고 조사는 다 이 경계에 들어앉았단 말이야. 그러나 원호 스님이나 성설 스님과 같은 돈수의 종장들은 이 경계에서 안주하는 것을 죽어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귀신꿀 또는 제8마계라고 한다. 이게 돈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의 점수론적 해석에서는 이 단계에서 소를, 지금까지 온 이 소가 사라진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강을 건널 때 타고 온 배라는 갑툭튀 논리로 얼버무리고 있다. 갑자기 소를 갖다가 배로 그냥 딱 바꿔버려. 왜? 논리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사라진 소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마음을 닦는다고 쭉 하나의 수행의 방편으로서 가지고 온 나룻배였단 말이야. 견성, 즉 이 점수로 해서 말하는 이 궁극의 견성자리인 이 7단계 망우존인 이 자리, 아레아식이 버티고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하나의 도구로 썼던 강을 건너는 배였단 말이야. 왜? 견성했다고 하니까 이 자리가. 그래서 소가 사라진 것은 배를 버린 거다.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든 초지일관하게, 특히 선에서는 조사 의록이나 그 어떤 법원들에서 용어 하나하나가 철두철미하게 치밀하다고. 아 다르고 으 다르고, 그게 아 했을 때 으하고 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쭉 소라고 쭉 갖고 왔던 소녀석을 갑자기 요술을 부려가지고 배로 바꿔가지고 그냥 던져버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만큼 점수가 어쨌든 우리 스카세존의 그 어떤 가르침과 법, 그리고 불교의 어떤 그 골수, 그리고 선종의 어떤 그 요체,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꾸 딴짓을 하면서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지금 모순이 생기고 뭔가 뒤엉키고 갑툭튀가 나오고 뭐 소가 배로 변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도노돈스에서는 그런 게 일절 없다고. 마이너스 1억에서부터 1억까지 한 채 틈도 없이 쫙 첨첨밀밀하게 쫙 전개된다고, 선으로를 보면은. 그러니까 점수였던 이 견지에서 견성했다 하면, 망우조는 이 단계에서 견성했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1700공안 중에 몰라, 법신변사 쪽에서 이렇게 한참 흘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굽을 많이 짓고 있는 화두공안 몇 개점은 눈에 들어오겠지.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깨달았다고, 견성했다고 어디 가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법만 줄창하는 거지. 물을 때도 그거 묻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최촉구, 소위 말하는 청정법신, 뭐 진재스님이 늘 뭐 말씀하신 열애선, 그것은 뭐 또 조사선, 향상일로 이렇게 오면 깜깜하다고. 깜깜. 망우조는 이 단계에서는 그 화두공안들 깜깜하기는 일반 그냥 학인들이랑 똑같다니까. 이제 점수에서 견성했다는 이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혹 보조국사의 그 수심계를 갖다가 금과 옥조로 삼아가지고 점수론에 근거해가지고 이 공부를 하겠다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일찌감치 손을 털고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를 갖다가 딱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공부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나는 그냥 점수 어떤 그 견지에서 나는 견성했다 하면 그걸로 좋게 일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자신의 어떤 선택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처음에 딱 발심해서 초발심 때 같이, 내 1대4 한번 해결해 보겠단 말이야. 나도 대장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점수 여기에 점수라는 늪에 발 담가가지고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그리고 특히 기존의 점수론적 해석에서는 이 단계에서 소를 강을 건널 때 타고 온 배라는 갑툭튀 논리로 얼버무리고 있단 말이에요. 즉 소가 마음에서 갑자기 배로 그냥 확 바뀌는 그런 논리적 공허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노돈수, 조사선에서는 이런 거는 진짜 일절 용납이 안 되거든. 즉 이 단계에서는 소가 변한 배를 버리고 피 안으로 건너갔다는 것으로 이 단계가 곧 점수론에서는 궁극의 견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규봉 종밀이 아리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즉 습이 아직 남아있는 이 자리를 최종의 견성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견해단 말이야.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노돈수에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열애선이고, 저는 열애선, 조사선 이 이야기 하면 자꾸 이게 우열을 갖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최촉구, 청정법신을 이제 딱 친견하는 요다라는 그 단계가 15도에서 8번째 단계인 이 인후 구망 단계. 동자와 소가 같이 사라졌다. 텅 비었다라네. 텅 비었다. 그럼 집도 사라지는. 아까 집에 앉았다 그랬잖아. 그 집도 사라지고 동자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거지. 동자가 사라진 거는 뭐다? 이거는 아공. 그리고 집이 사라진 건 법공.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주관과 객관, 그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는 이 단계. 근데 이제 여기는 뭐가 사라지고 없다? 아레아식이 이제 동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동자가 이제 상징하는 것은 아레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온덩이거든. 그러니까 그 온마저 공으로 하였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모든 어떤 존재들도 공으로 화한 그런 법공, 아공과 법공과 동시에 구공을 이루고 있는 그 경지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인후구망은 소가 사라진 다음에 자기 자신도 사라진 다음인지 동시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자, 소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도 사라진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텅 빈 원상만을 그리게 된다.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경계는 앞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묘사된 아레아식이 완전하게 소거된 것으로 아공과 법공이 동시에 현존하는 구공의 자리로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식심견성이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이며 대사각할로 이어지는 우리 조주스님의 그 대사각할 그 공안 있죠, 그죠?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떠합니까? 하니까 투자스님이 뭐다? 어두운 밤에 떠나는 것은 흐락치 않으니 마땅히 날이 밝아서 도착해야 된다. 혹은 뭐 이르어야 하느니라 하는 그렇게 딱 받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청정법신의 그 자리에서 또렷하게 다시 눈을 딱 뜨는, 그냥 거기서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눈을 갖다가 딱 뜨는 그 자리, 그 대사각할로 이어지는 청정법신을 요달한 자리다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깨달았다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향상구로 이어지는 그 단계. 그게 이제 조사선에 내 향상일로가 어떻다, 향상일로가 어떻다, 막 향상일로를 저 위에 막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어떤 경지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청정법신을 갖다가 완벽하게 투과하고 대사각할에서 정말로 깊이 있게 딱 요달하면 승처스님 같이 그냥 바로 대원경지로 이어지면서 한 방에 향상구, 아니 마루구, 아니 본원구 전체로 원용한 불법 도리를 한 방에 그냥 다 깨치는 겁니다. 원호 스님도 그랬고, 임재 스님도 그랬고, 덕산 스님도 그랬고. 얘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요, 이 경계는 앞의 단계에서, 즉 뭐다, 집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집은 외물의 경계, 법공으로 이어지는 거고, 앉아 있는 나는 아공으로 이어지는 아리아식, 그죠? 그래서 앞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묘사된 아리아식이 완전하게 소거되는 것으로 아공과 법공이 동시에 현존하는 구공의 자리다. 즉 육조 단계에서 말하는 식심견성이며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이고 대사각할로 이어지는 청정법신을 요달한 자리다 말이야. 하지만 점수론에서는 아리아식이 소멸하는 이 경지에는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는 논리가 되고, 왜? 앞에 어디에서 집에 딱 들어앉아 있는 그 아리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그 자리가 견성의 궁극이라고 규봉종밀, 점수론의 시조인 규봉종밀이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렸거든. 그러니까 그 뒷단계는 오직 몰라, 모를 뿐, 알 필요도 없어. 뭐 심지어는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하지만 단지불의 시적 견성, 그 모르는 게 견성이다. 오직 모른다는 걸 알면 그게 곧 견성이다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아레아식이 소멸하는 이 경지는 절대로 이러지 못해, 점수론에서. 그래 놓고는 무슨 뭐 도노돈수에서 승철 스님이나 역대 그 성가의 대종장들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갖다가 뭐 자기 학당에 뭐 8급에도 안 된다고? 참, 아이고. 점수론의 관점에서도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참 거론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나면 막 저도 모르게 툭 튀 나옵니다. 하지만 점수론에서는 아리아식이 소멸하는 이 경지에는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는 논리가 되고, 따라서 이 자리를 투과하면서 확철대오에 이른 경허선사의 깨달음을 점수라고 한다. 왜? 두 번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경허선사가 보조국사 진영 앞에서 참회 기도를 했다는 설은 선에서의 무지와 선을 능멸하는 작태, 바로 그것이다.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한번 했죠. 앞 영상에서 경허선사께서 어쨌든 오도성으로 보면은 처음에 청정법신을 요달했는데 그 뒤에 쭉 나오는 개송들이나 아니면 참승곡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확철대오를 갖다가 하신 단서를 볼 수 있거든요. 개송에서 보면 드러나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향상구의 도리까지 요달하면서 경허선사께서 확철대오를 하셨다. 근데 그게 처음 한번 깨닫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확철대오로 이어졌는데, 경허선사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도해줄 선지식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신의 어떤 공부를
당시 보조국사 수심결이 대세라니까 그걸 이렇게 맞춰보니까 자기가 점진적으로 두 번 깨달은 것 같거든. 그런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내가 보조국사께서 말씀하신 이게 점수론이 맞는 것 같다 이라고 가서 이제 참했다라고 점수론에 주장을 하는데, 처음에 경허스님께서 깨달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원호 스님이나 도노돈수의 종장 승서 스님들의 어떤 그 견지에서는 뭐냐면은 확철대오한 두 번째 깨달음, 그게 깨달음이지 앞에 청정법신을 요달했던 그 경허선사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단 말이야. 깨달음이 아니단 말이야. 뒤에까지 갔어. 전체가 깨달음인데 점수 입장에서는 이것도 깨달은 거고 뒤 것도 깨달은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께서 가만 보니까 이게 뭐 잘못됐나? 내가 처음에는 보조국사 보조스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팩트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오해를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점수 입장에서는 경허스님을 갖다가 뭐 두 번 깨달았니? 뭐 이게 점수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깜도 안 돼. 왜? 처음에 경허스님이 깨달은 그 첫 번째 깨달음의 경지는 규봉종밀이 정의하고 있듯이 거기에는 오직 모를 뿐자리라. 요달할래 할 수 없어. 점수론의 그 어떤 수행 방법과 그 교리에서는 그 자리를 경허스님께서 깨달았는데 그 자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모른다고 하고 있으면서 경허스님이 거기에 처음 깨달았고 그 뒤에 두 번 깨달았다고 하는 이런 궤변을 갖다가 요상하게 펴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 자기 그 점수론의 개조 시조인 규봉종밀이 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경허스님이 깨달은 그 자리는 알래 알 수 없는 자리야. 거기서 한 번도 또 향상일로로 나가고 또 깨달았는데 그 자리를 두고 재단을 하고 있어. 그게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그걸 모르는 게 견성이라고 하고 있는 점수론에서 경허스님의 그 깨달음의 자리를 첫 번째 깨달았니 두 번째 깨달았니 그래 이건 점수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보조국사 진영 앞에 가가지고 송광사에서 며칠간 참회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경계. 이 경계는 앞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으로 묘사된 아뢰아식이 완전하게 소구된 것으로 아공과 법공이 동시에 현존하는 구공의 자리다. 이는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식심견성이고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이며 대사각칼로 이어지는 청정법신을 요달한 자리다. 하지만 점수론에서는 아뢰아식이 소멸하는 이 경지에는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는 논리가 되고 따라서 이 자리를 투과하면서 확철되어 이른 경허선사의 깨달음을 점수라고 하면서 경허선사가 보조국사 진영 앞에서 참회 기도를 했다는 설은 선에서의 무지와 선을 능멸하는 작태 바로 그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째 단계 반본화는. 반본화는 이제 텅 빈 원상 속에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거는 기존에 설명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론에서는 뭐 오직 모른다고 하는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향상의 어떤 그 도리까지 깨쳐서 그 단계에서 비로소 현존하는 대원 경지의 그 경지를 시부도에서 점수론의 그 어떤 관점에서 시각에서 교류로 쭉 해석해 가다가 지금 반본하는가 입전수수는 도노돈수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경계인 양 턱턱 이렇게 지금 붙여놓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도노돈수의 경지입니다. 도노점수에서는 이 반본하는가 10번째 마지막 단계 입전수수는 없습니다. 점수에서는 그러니까 점수에서는 뭐냐면은 앞에 인후구망 8번째 단계, 9번째 단계인 지금의 반본화는 그리고 10번째 단계 입전수수는 점수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뭐다? 도노돈수의 경지다라는 거. 자, 반본화는 이제 텅 빈 원상 속에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경지는 대사각칼에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계를 거쳐서 대원경지의 단계를 말하며 모든 걸 훤히 비추고 훤히 알아차린다.
이 경지가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의 경지다. 딱 보면 있는 그대로. 왜? 이건 이제 청정법신이 어떻게 한다는가? 청정법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자리다. 청정법신이. 이게 향상구의 자리고 조사선의 관문이고 향상일로의 뭐라 그럴까? 덜머리단 말이야. 첫 진입하는 단계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시부도에서 기존에 점수론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야. 즉 선종에서 말하는 확철대오의 경지이며 조사선의 관문인 향상일로를 향한 시발점이다. 덜머리단 말이야. 우리 등산로의 덜머리 같이. 다시 해볼까요? 반본환원은 이제 텅 빈 원상 속에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경지는 대사각할의 단계를 거쳐 대원경지의 단계를 말하며 이 경지가 바로 산은 산, 물은 물의 경지로 청정법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자리다. 왜? 아레아식이 완전히 소거됐기 때문에 뭐다? 참나인 자성과 이 온, 오염되지 않는 이 온이 어떻게 한다? 직접 커뮤니케이션, 직접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사를 사는 거는 온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지. 그런데 그동안은 기존에는 이 오염이 돼가 있었고 아레아식이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나와의 소통이 안 됐어. 그러니까 온이 날뛰다가 그리고 이 아레아식에 관여하지 않는 어떤 행위나 은행에 있어 가지고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오염도 되지 않았고 아레아식이 간섭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를 하니까 이거는 참나가 하는 거와 똑같아. 이걸 뭐란다? 평상심이야. 평상심. 그래서 마조는 이러한 마음을 평상심이라 했고 이게 곧 도고 이게 우리의 자성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렇지만 그것도 한꺼풀에 벽이 있다고. 벽이. 마조의 말씀도. 왜? 진여심을 갖다가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 분별 망상이 없는 그리고 아레아식이 반연하지 않는 즉 아레아식이 갖고 놀지 않는 그런 어떤 일체 행동은 뭐다?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참나 여기하고 다를 바 없는 자리고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거지. 이게 평상심이다. 평상심이 그럼 진여심이냐? 아니단 말이야. 한꺼풀에 벽이 있단 말이야. 진여심은 온과 소통할 때 변함없이 이려하게 들락날락거리지만 이 평상심은 온이 오염되지 않고 아레아식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대로 되지만 조금의 어떤 바이아스가 딱 일어나면은 바로 그냥 생멸심으로 바로 돌아버린다고. 평상심이. 이게 그만큼 한꺼풀에 벽이 있단 말이야.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니까 평상심이 진여심인가? 우리의 성품인가?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어요. 마조스님 어떤 차원에서 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소견에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여심과 우리의 어떤 진여자성과 참나와 온이 거리낌 없이 소통을 해. 소통. 그럼 정보가 바로 들어가지. 바로 들어가면 여기서 바로 나오니까 온을 갖다 누가 주지한다? 자성이 그냥 그때 맞게끔 다 처리하는 거지. 이게 무념이고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이렇게 하니까 뭐다? 임재선생가 말씀하시는 수추작주 입수계신. 어디를 가든 내가 다 주인이 되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차든 그게 진리 아닌 게 없단 말이야. 왜? 다 자성이 현발해서 모든 걸 주재하니까. 쉽게 말해가 석가세존의 그 마음으로 모든 행장을 펼치니까 어긋날 데가 없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단계가 반본환원의 단계란 말이야. 반본환원의 단계. 이건 점수론에서는 입을 뻥끗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거지. 알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 됐죠? 이 경지는 대사각할의 단계며 단계를 거쳐 대원경지의 단계를 말하며 이 경지가 바로 산은 산, 물은 물의 경지로 청정법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자리다. 청정법신이 보고 듣고 움직이면 바로 다이렉트로 그걸 온이 그냥 대신하는 거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하나 예를 들었죠. 제 그 240살 먹은 제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그걸 제가 운전한다고. 근데 천하의 명차라고.
24년 된 제 차가. 벤츠니, 뭐, BMW니, 벤틀리니, 뭐, 포르쉐니, 다 갖다 대보라고. 내 차보다 좋은 차가 있는가. 왜? 운전하는, 제가 안전운전하고, 양보운전하고, 방어운전하고, 그리고, 무리 안 하고, 어쨌든, 딱, 신호 지켜가면서, 그리고 뭐, 인도의 사람 딱 체크해가면서, 속도, 딱 맞춰가면서, 그렇게 딱 운전해 갈 때, 이 24살 먹은, 부닥다리, 우리 늙으신 자동차지만, 최고의 명차라. 그 안에 그 뭐, 오물덩어리들이 앉아가지고, 내 앞에, 어디 자동차가 얼렁거리 하면서 막 시내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 막 100, 150, 170 해가지고 막 달리고 있는 그 똥차지, 똥차. 그것만 멀쩡했지. 자, 이해가 됩니까? 저는, 우리 240살 되시는 제 자동차는 쟤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해. 예. 뭐, 교통법규 지키고. 그러니까, 때가 없는 진여 자승으로 비유되는 제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차라. 그런데 그 벤츠니 뭐 벤틀리니 하는데 그 날구지를 하고 운전하는 그 차는 그 안에 오물덩어리가 앉아가 완전히 오염된 놈이 그게 이제 참나가 완전히 오염된 거지. 이 놈이 날뛰니까 똑같이 날뛰니까 그건 똥차 중에 똥차가 돼버리는 거죠. 비유가 그렇다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세상살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본 환원의 어떤 경지는 그런 경지다.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경지다. 이게 사실 이제 내외 명철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입전수수.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모습을 묘사된다. 우리 뭐 포대 화상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 중도 불이의 어떤 그런 도리로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때로는 부처와 중생이 같이 깨춤을 함께 추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와 중생이 근엄하게 나누어져 가지고 부처가 슬법하고 중생이 부처의 가르침을 듣는 일체가 원흉한 그 세상을 갖다가 말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이 득도한 깨달은 바를 갖다가 살림살이로 쭉 펼치면서 부처행 아닌 부처행을 갖다가 드러내는 중생의 삶의 모습으로서도 부처를 행하고 부처의 삶을 부처의 행을 하는 듯 하면서도 중생으로 놔두고 하는 일체가 차별이 없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는 그 경지를 말한다. 입전수수. 이 경지는 내외 명철과 내외 명철이 뭐냐 하면은 자성과 참나와 오온이 거의 뭐 32차 대로를 그냥 막힘없이 소통하는 그게 내외 명철입니다. 대원경지 있는 그대로 보고 딱 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성이 가장 부합된 도리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경지를 기반으로 무념의 행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를 시연하면서 임재선서가 말하는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처하는 곳곳마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대해탈의 경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생사가 곧 뭐다? 열반이고 번뇌가 보리고 보리가 번뇌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고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는 전체로서 원흉한 그 경지를 갖다가 말한다. 여기서는 항상 일로의 궁극으로 가는 마루구의 경지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요. 보리와 번뇌가 하나고 생사가 곧 열반인 세계로 궁극에는 다시 반본 환원하여 어디로 돌아간다? 제 8번째 단계인 청정법신의 그 본래 성품 자리로 돌아가서 쉬고 또 쉬는 경지를 말한다. 이게 일면불, 월면불,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 그 공안의 골수이고 성철 스님이 원택 스님한테 똑같단 말이다 이놈아 한 그 말씀의 요체이기도 하다 이야기입니다. 성철 스님의 그 똑같다라는 그 말씀은 대감록의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 공안과 똑같은 공안입니다. 똑같은 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일면불, 월면불을 가지고 무슨 막 어마어마한 공안인가 싶어가지고 하기야 뭐 점수론에서는 점수 정도 닦아 공부해가지고 일면불, 월면불은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이야기인지 뭐 몇 생을 돌아도 알 수 없죠. 없기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열을 내가지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시부도에서 처음에 찾는 소는
우리의 진여자성, 진여심이 아니고 뭐다? 분별망상이단 말이야. 즉 분별망상에 오염된 마음인데, 그러면 그 마음이 중요하냐? 분별망상이 중요하냐? 그리고 그 전 단계는 이 분별망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분별망상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아온 동자단 말이야. 이 동자로 이제 뭐 순진무구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동자로 비했다는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소를 갖다가 찾아 나서는 것은, 이 불법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 분별망상이라는 게 있네. 그래, 어디 있지? 이러면서 이제 불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그래가지고, 이제, 소의 어떤 발자국을 봤다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서 그때까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던, 이게 내 자신인 줄 알았던 그 분별망상이 안에서 기멸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분별망상이구나. 그전에 몰랐어. 이게 낸 줄 알았으니까. 그게 이제 발자국을 봤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견우, 덕우까지는, 이제 견우는 그걸 갖다가 멀리서 이제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객관화 시킨다라는 이야기. 올라오면은, 이놈! 이러면서 이제 딱 분리시켜가지고, 나와 분리시켜갖고 분명히 이제 보는 거고. 이제 덕우 단계는 뭐다? 그 분별심을 조금씩 이제 조복시켜 나가는 수행이 깊어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뭐였다? 이제 모구 단계는 점점점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육식과 칠식들을 계속 이제 다스려가는 과정이지.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여섯 번째 단계는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단계. 이때 육식, 칠식이 거의 이제 조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뿌리는 남아있다라는 단계고, 그리고 이때 돌아오는 집이 곧 본래 마음이다라는. 그죠? 그리고 망우존.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앉으니까 소가 없어. 소가 없고 자기 혼자 딱 남아있어. 동자 혼자. 이건 뭐다? 아래아식만 잔존한 제8식에 잔존하는 단계다. 승묘경계다 이랬죠. 그리고 인후구망은 그 승묘경계에서 아래아식이 싹 소멸하지. 인후구망. 동자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아공법공이 동시에 구공으로 딱 현존하는 자리로서 청정법신을 요달하는 자리다.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반본하는 이제 텅 빈 그 모습이 대원경지로서 비추고 청정법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향상 일로의 어떤 그런 경지로 들어가는 이제 덜머리다. 그리고 입전수수는 그러한 중도 불의의 도리를 갖다가 펼치면서 곧 우리 일반 삶에서 그러한 어떤 삶을 갖다가 불법의 그 궁극의 도리, 중도 불의의 도리를 펼치면서 살림살이를 가면서 중생들과 함께 올려가. 자기 자신도 중생이었다가 부처였다가, 때로는 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니면 때로는 부처와 중생이 함께 막 깨춤을 추고. 이게 득산탁바라의 허당선사가 암두가 은밀히 말한 뜻이 뭡니까 이랬을 때 허당선사가 이렇게 대답 딱 하죠. 귀신은 방아를 짚고 부처는 담장을 뛰어넘는다. 귀신이 담장 안에서 뭐 잔치한다고 쿵덕쿵덕 하고 있으니까 부처가 그 소리 듣고 같이 뛰어들어가고 같이 잔치를 벌이는 걸 묘사한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입전수수 이렇게 10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 기존의 시부도의 그 해석은 점수론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간중간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또 돈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수행 과정을 그대로 명료하게 명징하게 딱 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